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라식이나 라섹 수술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이 두 수술의 장점만을 취한 또 하나의 시력 교정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밝은 세상을 선사하고 있는 3세대 시력 교정술, 스마일 수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과 전문의 문준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바로 스마일 수술인데요. 저는 이걸 사실 스마일 라식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잘못된 표현인가요? 네, 김문정 아나운서 같이 많은 분들이 스마일 라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스마일 수술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일 수술 이름부터가 굉장히 귀여운데 이 스마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마일인가요? 이중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자들이 수술 후에 통증도 없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웃고 집에 갈 수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네. 실제 뜻은 스몰 인시전 렌티큘 익스트랙션의 앞자를 따서 만든 약어입니다. 네, 이 시력 교정술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스마일 수술이라는 용어 자체가 익숙할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퀴즈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문제 준비하셨죠?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건강상식 능력고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워낙 낯선 주제여서 또 긴장이 좀 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라식과 라섹 그리고 스마일 수술 모두 눈의 이것에서 이루어지는 레이저 수술입니다. 이것은요, 눈의 최전방에서 눈을 보호할 뿐 아니라 빛이 통과하는 첫 통로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수정체, 2번 각막, 3번 망막, 4번 공복. 기본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쉽게 답을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언뜻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각막이 얇아서 자기는 시력 교정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 2번 각막 하겠습니다. 네, 각막이 얇은 건 참 안타깝지만 김문정 아나운서에겐 참 고마운 지인이에요. 답은 2번 각막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가 평소 사실 이 각막의 역할이나 중요성을 좀 간과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이 보석이라면 각막은 바로 보석 중의 보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이 바로 각막입니다. 각막을 통과해서 수정체에서 굴절된 빛이 피름 역할을 하는 망막의 정확한 상으로 맞추게 되면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각막의 모양에 이상이 있거나 혹은 안구 길이가 길거나 짧은 경우에는 망막의 상이 정확하게 맺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눈의 기능에 장애가 온 것을 굴절 및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굴절 및 조절 장애라고 하셨는데 눈에 이런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그럼요. 아마 김문정 아나운서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시와 난시 있죠? 이 근시, 난시 이런 것도 이 굴절 및 조절 장애에 해당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근시와 난시는 굴절 장애에 해당되는데요. 근시는 가까운 곳은 잘 보이고 먼 곳은 잘 보이지 않는 게 특징이고요. 난시는 근거리, 원거리 상관없이 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각막의 레이저를 사용해 근시와 난시를 교정하는 수술이 바로 라식과 라섹 그리고 스마일 수술과 같은 시력 교정술입니다. 네, 모두 우리 눈의 각막과 관련해 이루어지는 수술이라는 점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스마일 수술은 라식 수술과 라섹 수술의 각각의 장점을 합쳐놓은 수술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라식과 라섹 수술이 가진 장점인 동시에 스마일 수술의 특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저렴한 가격과 빠른 회복력, 2번 짧은 수술 시간과 최소한의 부작용, 3번 빠른 회복력과 구조적 안정성. 제가 만약에 이 스마일 수술을 하는 입장이라면 이 보기에 있는 모든 좋은 점들이 다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욕심이겠죠. 그래서 저는 답
2번 하겠습니다. 왠지 수술 시간이 짧아야 현대사회 직장인들도 시력 교정술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작용도 거의 없어야 이 바쁜 와중에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할 일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일리 있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제가 문제에서 라식과 라섹이 가진 장점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답은 3번 빠른 회복력과 구조적 안정성입니다. 아, 그쵸. 아무래도 수술 시간 길이보다는 회복력이 좀 더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 빠른 회복력은 라식 수술이 가진 장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라식 수술은 각막을 깎기 전에 각막의 상층부를 얇게 잘라 각막 절편을 만든 다음 각막의 실질부에 레이저를 조사합니다. 그 다음 각막 절편을 그대로 다시 덮어놓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수술 후 2, 3일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와, 이렇게 매일같이 쓰던 안경이나 렌즈에서 벗어나서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아무래도 편리해지는 거니까 삶의 질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럼 라식 수술의 장점은 구조적 안정성인 거죠? 네, 라식 수술과는 달리 라섹 수술은 각막 위쪽의 상피 부분을 얇게 벗겨낸 후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벗겨냈던 각막 상피가 재생되기까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완벽한 교정 시력이 나오기까지 한두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라섹 수술은 라식 수술에 비해 외부 충격에 강해 눈에 충격을 받았을 때 좀 더 안전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라식 수술의 장점인 빠른 회복력과 라섹 수술의 구조적 안정성 모두를 갖춘 스마일 수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스마일 라식으로 좀 잘못 알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수술 방식이 비슷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두 수술법 모두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이지만 라식은 각막 절편을 만든 후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 방법인 반면 스마일 수술은 펨토초 레이저라는 것을 이용하여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고 작은 절개창을 통해 깎아낸 각막을 추출하는 수술입니다. 또한 기존 라식 수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절개량입니다. 기존 라식 수술의 경우 각막 절편을 만들기 위해 20mm 이상을 절개해야 했는데요. 절개량이 많기 때문에 각막 지각신경의 손상도 많아서 안구건조증이 생기고 절편을 만들기 때문에 외상에도 약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스마일 수술은 2mm 정도만 절개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과 같은 부작용이 적고 자연히 외상에도 강한 장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데요. 이 스마일 수술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아예 없지는 않은 거죠. 그럼요. 스마일 수술이 기존의 라식 라섹에 비해서 부작용이 생길 확률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그 정도가 약하다는 것이지 부작용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구건조증을 예로 들면 라식 라섹에 비해 발생 확률이 적고 발생하더라도 안약 점안 등을 통해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지만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빗번짐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원추각막, 각막 확장증, 퇴행과 같은 부작용도 확률이 낮다 뿐이지 0%는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 라식과 라섹, 스마일 수술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본인에게 맞는 수술을 추천받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시력 교정술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고 있는데요. 네. 수술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 눈 상태에 맞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고민 없이 싼 가격이나 최신 장비, 좋은 내용만 보여주는 광고 같은 것을 보고 수술을 받은 후 생각보다 불편감이 많아서 실망하거나 드물지만 부작용이 발생하여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받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수술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생길 수 있는 불편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후 안과적 검진을 통해 내 눈 상태에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눈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각각의 수술이 가진 장단점을 꼼꼼하게 살피고 제대로 된 검진과 상담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봅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라식, 라섹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스마일 수술을 받을 수 있다. 힌트는 이게 가능하다면 김문정 아나운서 지인도 스마일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답은 OX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 저는 많이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각막을 통한 레이저 수술이라는 점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X 하겠습니다. 네, 답은 X 맞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라식 라섹이 가능한 분들도 대부분 스마일 수술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스마일 수술도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각막이 너무 얇거나 근시난 시 도수가 높아서 각막을 너무 많이 깎아야 하는 경우, 그리고 근시가 아니고 원시인 경우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원추각막, 각막 확장증,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과 같은 각막 질환이 있는 경우나 외상이나 안질환으로 인해 심한 각막 혼탁이 있는 경우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네, 스마일 수술을 비롯한 시력 교정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눈 건강도 체크할 겸 안과에 가서 상담도 받으시고 내 눈의 정확한 상태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토닥 시청자분들 중에도 시력 교정술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라식이나 라섹 수술에 비해서 스마일 수술은 비용이 훨씬 비싸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수술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술 비용도 중요한 문제죠. 알고 계신 것처럼 스마일 수술은 다른 시력 교정술에 비해 수술비가 더 많이 드는데요. 의사들이 일부러 많이 받는 건 절대 아니고요. 스마일 수술이 가능한 장비는 라식이나 라섹 장비와는 다릅니다. 이 기계는 독일의 한 회사에서 독점 생산하기 때문에 우선 기계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 건 시행할 때마다 라이센스 비용을 장비 회사에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런데 이 라식 수술이 도입된 지가 벌써 20년 정도가 됐잖아요. 그간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전에 시력 교정술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수술을 받는 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저 시력 교정술은 각막을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각막 두께가 여유가 있다면 재수술도 가능합니다. 재수술은 2회 이상도 가능하며 보통 라섹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 등 시력 교정술은 완벽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족 교정이나 과교정이 있을 수 있으며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서서히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퇴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각막 두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재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미 시력 교정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건 이 한 번의 수술 이후 좋은 시력을 계속 잘 유지하는 거겠죠. 특별한 방법 있을까요? 우선 수술 직후에는 안약 점안을 안내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안압이 올라갈 수 있는 심한 운동, 울구나무 서기, 엎드려 자기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근거리 작업, 즉 컴퓨터, 스마트폰, 독서 등을 과도하게 하지 말고 부득이 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먼 산을 보면서 쉬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눈 속에도 근육이 있는데 근거리 작업을 하는 경우 이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때 먼 산을 보면 근육이 풀어지게 되어 눈 피로를 줄이고 수술 후 다시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퇴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해주신 말씀은 이 시력 교정술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네, 저도 시력 교정술에 대해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정리한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또한 시력 교정술을 받으시려는 분이나 이미 받으신 분들에게는 수술 여부나 방법을 선택하거나 수술 후 눈 관리 등에 있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밝은 세상 더욱 밝게 누리도록 해주는 스마일 수술. 이 눈이 좋지 않은 시청자분들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 자신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